네, 오늘커의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을 하나하나 보시죠. 자, 먼저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여전히 이거 약세장 랠리 아닌가, 가다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그러나 여기에서 새롭게 강세장 전환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희망적인 내용까지 여러 가지 논쟁은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오르고 있으니 일단 즐기자라는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장중에 고가 수준에서 종가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의 탄력도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거는 페이팔의 영향이 컸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4가지 요소 써봤습니다. 지표는 딱 골디락스를 기대할 만큼 그 희망 회로를 열어둘 만큼의 지표가 나왔고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조금 더 지수에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매파적인 인사답게 매파 이야기도 같이 해놨거든요. 긴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다시 냈지만 시장이 주목한 건 이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다는 점. 물론 경기가 망가지지 않아야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립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시티그룹에서 과매도 종목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자 시장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다음 보시죠. 먼저 이제 유가 관련 이벤트가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정리는 해봤습니다. 증산을 결정했죠. 그런데 6월에 감산 이행률을 따져봤을 때 이번에 증산 하루 10만 배럴 결정은 큰 의미 부여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페이팔이 중요한데요. 9% 이상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가가 무너져 있었는데 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도 긍정평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 앞으로의 전망치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양호한 수치가 같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긍정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기업이기 때문에 소비가 앞으로 괜찮구나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썼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제 지표 볼까요? 서비스 PMI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전치보다 괜찮긴 했죠. 그 이전치가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2년 내 최저치까지 좀 밀려 있었는데 이제 서비스 PMI 자체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서 그 전보다 올라섰다라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시면 사실은 리오프닝이나 휴가의 효과로 인해서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금 더 예상보다 나았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깊은 시점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 등대 역할,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역할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성장 지표가 구인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비 하락한 수치를 연달아서 발표된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물가 지표는 물가가 요즘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발표되는 그 전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최고치 계속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PMI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화끈하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더 괜찮다. 이제 골디락스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나와주면 또 연준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정도의 수치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세부 항목들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소비가 조금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필수 소비재나 그동안의 상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먹고 입고 하는 필수 소비 쪽에 소비가 좀 저가로 이동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해외로 나가고 여행 가고 호텔 가고 즐기고 이런 쪽의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트맵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음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정도만 좀 하락했고 나머지 전원 기립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성장 3대장이라고 하죠. 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임의 소비재 모두 섹터 상승률 2% 이상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많이 눌렸었던 종목의 폭발적인 시세가 눈에 띄죠. 아마존이 4%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양호한 표정 지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시장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얻어맞은 주식 우선 매수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회복이 느린 종목, 한마디로 많이 밀려있는 아래에 있는 종목 사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시장의 큰 뷰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 이런 종목을 사야 하는가? 지금 많이 오른 종목 언제 꺾일지 모르고 전체 시장 취약한 위험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맞은 종목들 뭐 메타, 디즈니, 아마존, 타겟, 오토데스크 등을 사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투자의 연결고리로 계속 이제 확장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증시에서 많이 눌린 순서대로 상승하는 쪽이 무엇일까요? 찾아봤더니 바이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바이오의 상승세가 대단했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호재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더나 실적 발표 있었는데 예상보다 다 좋았습니다.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매출이나 이익이 그 다음 분기나 1년 단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었는데 그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라일럼이라는 기업인데 임상 3상 성공 소식입니다. 이제 심장질환 3상 연구에 대해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잡혔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밸류체인 CMO 기업들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사실 찾아보면 연결된 기업이 좀 있고요. 카티 관련 이슈가 2개나 잡혔습니다. 로슈 쪽에서 치료제 라이선스인 소식으로 인해서 이 관련 개발 기업들 동반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에서도 이 관련 제품군 의미가 있는 매출 성장이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내용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카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암세포를 인지해서 공격하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항암 치료에 쓰이는 방식인데 최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쪽이 바로 카티인데 그만큼의 이제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대표 미국의 기업인데 이번에 2분기에 관련 매출이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라는 평가 간밤 좀 많이 들렸고요. 미국의 바이오테크, 바이오 기술 기업 추종 ETF인데 IBB 최근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한 4%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눈부신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연결고리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7월 8일 투자뉴스 7 박민영 앵커 대신해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준비했던 자료였는데요. 그 당시에 낙폭과대로 나온 수급 빈집 노리는 역발상 전략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때 눈에 띄었던 수급 공백 섹터가 메타버스, 영상 콘텐츠, 게임, 엔터테인먼트였고요. 당시에 25거래일 동안의 하락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상승률이 대부분의 종목이 10에서 한 30%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쪽의 빈집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아주 대표적으로 베어마켓 랠리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투자법 가운데 하나가 이 저가 매수, 과매도 종목의 매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8월은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 쪽 눈에 띄죠.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해야 할까요? 7월도 사실 바이오 좋았지만 하반기에 뭐 학회 등의 일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키움, 외에도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바이오 장인 오늘 옆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옮겨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이지트로닉스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냥 이슈 체크하는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언론 기사가 단독 보도가 나와서 추가 보도 내용은 체크해 보셔야 할 텐데요. 전기차 폐배터리 팩 재사용하는 ESS 센터 구축하는 걸 고민 중이다.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시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ESS. 사실 ESS가 2차 전지의 조금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죠. 계속해서 관련 기업들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재활용, 폐배터리 테마로 알고 계시는 사빗캠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그때 증거금이 한 8조 정도 모였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자, 오늘 관련주의 시세 분출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ESS 쪽에는 어떤 분석들이 이어지게 될지 관련해서 투자 의견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